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속 편하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제가 ATI와 엔비디아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주가 떡상하는 게 사실 우연이 아니거든요. 아주 먼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자 기사를 보시면 ATI가 엔비디아 추격에 나선다. 참고로 ATI는 캐나다 기업이고요. 이때 당시에 GPU를 설계하던 업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당연히 GPU를 설계하는 업체였고요. 그럼 GPU가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지금은 뭐 인공지능 연산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 열풍이 전혀 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3D 게임을 하기 위한 그래픽카드 핵심 칩셋으로 GPU가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3D 그래픽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좀 더 입체감 있게 초당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 지포스 6000 시리즈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지포스 6200, 6600 칩셋을 사용한 일부 제품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유통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최강자였다는 거죠. 물론 이 훨씬 이전부터도 최강자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ATI가 엔비디아 추격에 나선다. 뭔가 큰일을 벌일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야, 엔비디아 이제 너 끝났어. 내가 너 따라잡을 거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1년 뒤인 2006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AMD가 54억 달러에 ATI를 인수했다. 아니 엔비디아 금방 따라잡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AMD의 인수가 돼버립니다. 뭔가 조금 느낌 이상하죠. 자, 여기까진 좋다 그겁니다. 뭐 인수 될 수 있죠. 내가 경쟁력이 있고 뭐 실력이 있어도 더 좋은 기업이 인수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AMD는 미국 기업이기도 했고 CPU 설계를 굉장히 잘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도체 설계에는 일가견이 있는 기업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ATI가 AMD에 인수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야, AMD가 ATI를 인수했어? 그럼 엔비디아랑 이제 붙어볼 만 하겠다. 분명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엔비디아를 추격할 거야. 아니, 따라잡을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 이후로 그래픽카드 시장 판도를 보면 AMD가 오히려 한 1, 2년 정도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인수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로 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엔비디아의 격차가 한참 또 벌어집니다. 대략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뭐 2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물론 AMD에게 잠깐 역전당한 적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폼은 안 좋아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결국에는 미천이 바닥 나는 겁니다. 잠깐은 폼이 좋을 수 있어도 결국 길게 보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장기 투자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인 폼이 아닌 클래스를 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20년 넘게 엔비디아가 경쟁사를 압살했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상식적으로 지난 20년 넘게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를 굳혀왔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력과 자본력, 인프라가 축적이 됐을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겁니다. 결국 그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계속 내놓을 거고요. 이 선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도 잘 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야, 지금까지 잘 나갔다고 앞으로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 이런 마인드보다는 지금까지 잘 나갔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잘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생각 차이가 무서운 거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2024년 2월 7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거 어제의 기사죠. 엔비디아 AI 칩이 AMD보다 3배 이상 비싸도 잘 나가. 아니,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엔비디아 지포스 6000 시리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포스 6200 및 6600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유통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AMD보다 3배 이상 비싸도 너무나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밑에 기사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AMD를 시작으로 후발주자들이 속속 참전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1등 하다가 갑자기 훅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확률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왕이면 확률 높은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잘했던 기업이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듣보잡이었던 기업이 갑자기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 아닌가요? 에이, 그래도 영원한 1등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저도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차반이었다가 갑자기 잘 나가는 기업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자, 이번엔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현존 최고 용량인 32기가비트 DDR5 DRAM을 최근에 개발을 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1992년 12월에 DRAM 1위에 오른 이후로 31년 연속으로 지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십 년째 계속 1위를 지금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TSMC는 어떤가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독보적인 최강자인데 이게 198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얘도 1등 자리를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죠. 거의 40년 가까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은 어떤가요? 옛날에도 최고였고 뭐 지금도 최고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요? 벤츠는 어떤가요? 역사가 100년이 넘고 옛날에도 명차였고 지금도 명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짱치라고 해서 뭐 사실상 중국 기업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벤츠 하면 먹어줍니다. 서울대는 어떤가요? 아무리 학벌이 뭐 요즘에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와 하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 인식이라는 게 결코 쉽게 바뀌지 않고요. 기업도 잘 나가는 기업은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수십 년 동안 최강자로 군림이 왔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당연히 우상향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30년 넘게 세계 1등을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상향했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적수가 없고 정말 압도적인 1등을 수십 년째 해왔으니까 주가도 당연히 우상향했죠. 그리고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30개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애초에 제일 잘하는 애들을 모아놨으니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QQQ도 마찬가지죠. 무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미 그 지수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잘난 100개 기업을 모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냐는 거죠. S&P 500도 마찬가지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500여 개 기업을 모아놓고 지수화 시킨 겁니다. 애초에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없는데 당연히 이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는 본인의 주력 분야에서 최상의 레벨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고 복잡한 세상.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매일 분석하고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백날 분석한다고 해서 세상이 결국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 주지 않거든요. 금리 예측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쵸? 맨날 말 바뀌고 금리 하나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 온갖 경제 시황 다 분석하고 모든 기업 다 분석해서 제일 좋은 기업을 내가 추려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세계 1등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또는 그 1등 기업만 모아놓은 지수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S&P 500. 얼마나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나는 뭐 지구에서 제일 센 놈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뭐 얘네가 다 망할 가능성? 글쎄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을 확률보다는 낮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리스크까지 세세하게 다 따지면 뭐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탑니까?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넘어져서 머리 깨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주식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계 1등 기업 위주로 투자한다면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정도 압도적인 확률이라면 충분히 리스크를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것조차도 감수하기 싫다면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